우리 큰며느리 오빠는 백수예요. 시어머니가 미용실 손님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10년 동안요. 그런데 그날 손님 한 명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이 사람 큰며느리 오빠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데? 큰며느리 오빠 맞아. 뉴스였습니다. 성진테크 상장 시가총액 5천억.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네, 제 오빠 맞아요. 미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용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작았습니다. 의자 4개, 오래된 거울, 낡은 드라이기. 저는 빗자루를 들고 있었어요.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손목이 아팠어요. 만성 통증이었습니다. 공장에서 10년 일했거든요. 지혜야, 수건 빨래 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세면대로 갔습니다. 허리를 굽혔어요. 수건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등이 뻐근했어요. 어제 야근했거든요. 밤 10시까지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미용실 청소를 해야 했으니까요. 단골 손님이 앉아 계셨어요. 파마 중이었습니다. 며느리 둘 다 있으시네요? 손님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큰 며느리는 여기 살아요. 같이 사니까 일도 도와주고. 직장 다니면서요? 공장 다녀요. 시어머니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생산직이라고. 월급도 별로고.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작은 며느리는요? 강남에서 살아요. 오빠가 의사거든요.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며느리 친정은요? 다른 손님이 물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세요. 교통사고로. 손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오빠 하나뿐이에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것도 백수고. 제 손이 멈췄습니다. 수건을 꽉 쥐었어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백수요? 손님이 놀랐습니다. 쪽방에서 뭐 한대요? 직원 둘 데리고 사업이라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12년 전에 부모 잃고 그것밖에 못해요. 손님들이 저를 봤어요. 동정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에휴, 안 됐네요. 작은 며느리랑은 차이가 크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지혜야, 물 좀 갖다 드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을 따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들고 나왔습니다. 손님께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거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서서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피곤했습니다. 어제 야근, 오늘 새벽 청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화장이 깔끔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쇼핑백도 여러 개 들고 있었어요. 어머, 우리 작은 며느리.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백화점 다녀와? 네, 친구들이랑 쇼핑하고요. 브런치도 먹었어요. 손님들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 좋으시겠어요. 한가하시네. 작은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오빠가 용돈 줘서요. 바쁘신데도. 의사 선생님 동생 사랑이 대단하시네. 손님이 감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걸레를 들고요. 지혜야, 저기 좀 닦아. 시어머니가 창틀을 가리켰습니다. 네. 손을 뻗었어요.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높은 곳이었거든요.
공장에서 하루 종일 같은 동작 반복했어요. 어깨가 망가졌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님들과 수다를 떨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둘이 참 다르죠? 큰 며느리는 공장 다니고 작은 며느리는 여유 있고 친정이 든든하면 달라요.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 창틀을 닦았어요. 팔이 아팠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8시였어요. 온몸이 아팠어요. 어깨, 허리, 다리, 공장 일로 망가진 몸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오빠 번호를 봤어요.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힘들 거예요. 12년째 쪽방에서요. 부모님 잃고 혼자요.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백수, 부모도 없는 집안, 쪽방, 공장, 생산직,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그 미용실에서 웃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백수라 불린 그 오빠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주말이었습니다. 친정에 갔어요. 오빠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반지하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손잡이가 녹슬어 있었어요. 축축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지혜야? 오빠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어요.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눈밑이 까맣게 그을렸어요. 며칠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오빠 밥 먹었어? 응,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싱크대에 컵라면 용기만 있었거든요. 냉장고를 슬쩍 열어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물병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반찬도 넣어왔어요. 이거라도 먹어. 고마워, 지혜야. 오빠가 도시락을 받았어요. 손이 말랐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푸르게 드러나 있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급하게 먹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굶었을까요? 목이 메었습니다. 방 한쪽에 책상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세대가 켜져 있었어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커피캔이 수북했어요. 일 많아? 응. 요즘 바빠. 직원들은? 오늘은 쉬라고 했어. 주말이니까. 오빠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도요. 창문을 봤습니다. 작았어요. 반지하라 햇빛이 거의 안 들었습니다.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습했습니다. 벽에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부모님 사진이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12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새벽 4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지혜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경찰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심장이 멎었어요. 부모님이 지금 병원으로 오십시오.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였습니다. 오빠가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무릎이 꺾여 있었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이 텅 비어 있었어요. 오빠, 지혜야. 오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아가셨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니야. 거짓말이지? 오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안실이었습니다.
의사가 안내했어요. 침대 2개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흰 천이 덮여 있었어요. 천을 걷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엄마,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아빠 천도 걷었습니다. 아빠도 차가웠어요. 오빠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오빠가 중얼거렸어요. 오빠가 더 잘할걸. 더 효도할걸. 목이 메었습니다.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빈소였어요. 오빠와 저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친척이 없었어요. 부모님, 친구 몇 분만 왔습니다. 지혜야. 오빠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우리 둘밖에 없어. 오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오빠가 책임질게. 지혜 고생 안 시킬게. 눈물이 흘렀어요. 꼭 성공할게. 부모님한테 떳떳하게. 오빠가 엄마 영정을 받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날 오빠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의자가 낡아서 삐걱거렸어요. 뭐 하는 거야?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대기업들이 관심 있대. 오빠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빠 목소리에 희망이 있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돼. 얼마나 더? 모르겠어. 근데 꼭 될 거야. 책상 구석에 약봉지가 있었습니다. 소화제였어요. 아파?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제대로 못 먹으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지혜야. 오빠가 불렀습니다. 응? 조금만 기다려줘. 오빠가 꼭 성공해서 지혜 편하게 살게 해줄게. 부모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시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냥 건강하게만 있어. 돈은 상관없어. 아니야. 오빠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오빠밖에 없잖아. 오빠가 지혜 책임져야지.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같이 버티는 거야. 응, 같이. 오빠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너무 슬펐어요. 원룸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뒤돌아봤습니다. 반지하 창문이 보였어요. 작고 어두웠습니다. 곰팡이 핀 벽, 낡은 책상, 혼자 일하는 오빠. 12년 동안이었습니다. 부모님 잃고요. 혼자서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백수, 쪽방, 12년째 그 모양.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빠는 백수가 아니었어요. 12년 동안 포기 안 했습니다. 매일 밤을 새웠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요. 저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책임지겠다고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친정. 오빠는? 이래. 아직도 그러니? 말하고 싶었어요. 오빠가 얼마나 힘든지요. 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도 어차피 믿지 않을 거예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오빠 얼굴이 떠올랐어요. 수척한 얼굴, 까만 눈밑.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눈빛. 눈물이 났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참으면요. 오빠가 성공할 거예요. 그럼 시어머니도요. 남편도요. 모두가요. 알게 될 거예요. 그쪽 방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그땐 몰랐습니다. 백수라는 그 말이 가장 먼저 발목을 잡게 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걸.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이었어요. 미용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말도요.
큰 며느리 친정 오빠?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여전히 그래요. 시어머니가 손을 휘저었어요. 백수? 저는 수건을 개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 없으니 의지할 데도 없고 다른 손님이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공장에서 돌아오면 미용실이었어요. 청소, 빨래, 정리,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또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알아.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참아. 어머니 성격 알잖아. 10년째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회사에서 깨지고 왔어.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과장 월급으로 버는 것도 힘들어. 그냥 조용히 지내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항상 그랬어요. 어머니 말씀에 대들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조용히 일만 했고요. 결혼 전엔 달랐는데요. 프로포즈 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12년 전이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석 달 후였습니다. 지혜야, 나랑 결혼해줘. 남편이 제 손을 잡았었어요. 부모님 없이 오빠랑 힘들게 살았잖아. 내가 더 잘해줄게. 고생 안 시킬게. 약속해. 그때 남편 눈빛이 진지했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변했습니다. 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미용실에 있었습니다. 손님 머리를 감기고 있었어요. 손목이 쑤셨습니다. 공장에서 하루 종일 같은 동작 반복했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빠였어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지혜야. 응, 오빠. 있잖아. 오빠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왜? 대기업에서 연락 왔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디? 삼성이랑 LG. 우리 솔루션 검토하고 싶대. 손이 떨렸어요. 진짜? 응. 아직 확정은 아니야. 근데 관심 있다는 거잖아. 목이 메었습니다. 오빠, 조금만 더야 지혜야. 곧 좋은 일 있을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봤어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12년 만이었어요. 희망이라는 게요. 미용실로 돌아갔습니다. 누구 전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오빠요. 또 돈 없다고? 아니요. 말하고 싶었어요. 대기업에서 연락 왔다고요. 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확정도 아니었고요. 말해봐야 비웃을 게 뻔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빠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응. 계약서 검토 들어갔대. 정말? 응. 아직은 비밀이야. 확정되면 말할게.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TV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중소기업 상장 증가. 귀가 쫑긋했습니다. 언젠가 오빠 회사도 나올까요? 며칠 후였습니다. 미용실에 작은 며느리가 왔어요. 쇼핑백 여러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명품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시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스카프였어요. 값이 비싸 보였습니다. 어머, 고마워. 오빠가 사주셨어요. 손님들이 감탄했습니다. 오빠분이 의사시죠? 네, 성형외과요. 와, 좋으시겠어요. 시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작은 며느리를 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손을 봤어요. 가방 끈을 3개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눈을 봤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지만요. 시선이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리저리 피하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작은 며느리 핸드폰이었어요. 화면을 봤는데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잠깐 받을게요. 밖으로 급히 나갔습니다.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급했어요. 잠시 후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지었지만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누구 전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오빠요. 수술 중이래요. 바쁘시네. 네. 대답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목덜미가 붉어진 것을요. 며칠 후였습니다. 또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계약 거의 됐어. 진짜? 응. 다음 주 최종 미팅이야. 숨이 가빠졌습니다. 오빠 말 믿지? 응. 곧이야. 정말 곧.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곧이었습니다. 12년 만에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미용실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작은 며느리가 또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구석에서 지켜봤습니다. 작은 며느리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차를 마시는데요. 컵이 흔들렸습니다. 눈빛도 불안했어요.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집에 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말하고 싶었어요. 오빠 얘기를요. 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도 어차피 시어머니 편일 거예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빠였어요. 지혜야, 고마워. 오빠가 힘내서 한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곧이었어요. 12년 동안 기다린 그날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어요. 하지만 곧 밝아질 거예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요. 10년 전 약속했던 그 사람.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 작은 며느리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떨리던 손, 불안한 눈빛, 하얗게 질린 얼굴. 뭔가 잘못됐어요. 그땐 몰랐습니다. 미용실에서 먼저 무너질 쪽이 누군지 말이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용실이었어요. 손님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성형외과 어디였죠? 손님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세빛 성형외과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작은 며느리 오빠 병원. 인터넷 찾아봤는데 안 나오던데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요? 네. 강남에 그런 이름 병원이 없던데. 이상하네.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거울을 닦고 있었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미용실에 왔어요.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습니다. 파운데이션이 두껍게 발라져 있었어요. 뭔가 감추려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너무 밝았어요. 명품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쇼핑백도 있었어요. 또 쇼핑했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오빠가 용돈 줘서요. 하지만 손을 봤습니다. 가방 끈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푸르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고요. 근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작은 며느리 어깨가 굳어졌어요. 손님분들이 오빠 병원 찾았는데 인터넷에 안 나온대. 작은 며느리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세하게요. 아, 그게 새로 개업해서 아직 등록 안 됐나 봐요. 말하면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바닥을 봤어요. 그렇구나. 작은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어색했어요. 입꼬리가 경련하듯 움직였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를 꼬았는데요. 발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작은 며느리가 불안해했습니다. 매우요.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잠깐 받을게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작게요. 하지만 들렸습니다. 오빠, 지금은 안 돼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의사 아니잖아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간호조무사. 손이 차갑게 식었어요. 해고당했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억지로 웃고 있었습니다. 누구 전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오빠요. 병원 일? 네. 수술 많아서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앉았는데 자세가 무너져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당당함이 없었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렸는데 손가락들이 미세하게 경련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불안했어요. 그때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작은 며느리 오빠는 의사가 아니라고. 전화 속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간호조무사, 해고, 숨기는 태도, 10년 동안 거짓말이었다고요. 시어머니가 자랑하던 것, 손님들이 부러워하던 것, 다 거짓이라고요. 제 안에서 뭔가 끌어올랐어요. 작은 며느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거짓말 때문이라고요. 10년 동안 비교당했어요. 무시당했고요. 오빠도 백수라고 놀림당했습니다. 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믿었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시어머니한테요. 하지만 멈췄습니다. 지금 말하면요. 오빠 얘기도 해야 했어요. 아직이었습니다. 계약 확정도 안 됐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작은 며느리 진실은요. 그때 같이 밝히면 됐어요. 미용실 정리를 끝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왜? 작은 며느리 오빠 말이야. 왜? 의사 아닐 수도 있어.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전화 내용 들었는데. 확실해? 응.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하지 마. 왜? 증거도 없잖아. 들었는데 전화 내용만으로는 부족해. 하지만 그냥 넘어가. 괜히 집안 싸우게 하지 말고. 남편은 다시 TV를 봤습니다. 화가 났어요. 역시 남편이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오빠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잘 되고 있어? 답이 왔습니다. 응. 다음 주 최종 미팅. 오빠 믿어줘서 고마워. 눈물이 났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거짓말했을 거예요. 10년 동안요. 오빠는 진짜였습니다. 12년 동안 포기 안 하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지난 10년이 설명이 되니까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작은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어요. 떨리던 손, 불안한 눈빛, 하얗게 질린 얼굴, 거짓말쟁이라고 믿었습니다.
곧 밝혀질 거예요. 그럼 시어머니도 알겠죠. 누가 진짜고요. 누가 거짓인지를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 사람만 의심했습니다. 진짜를 숨긴 사람 말고 거짓을 만든 사람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공장이었어요.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동작을 반복했어요.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어깨도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빠였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혜야. 오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혜야, 오빠 큰일 났어. 손이 차갑게 식었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뭐? 무슨 일이야? 계약이.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안 된 거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니야. 그럼 됐어. 뭐? 삼성이랑 LG 둘 다 계약했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진짜? 응. 오늘 최종 서명했어. 숨이 막혔습니다. 오빠, 목이 메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울어? 아니야.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오빠 믿어줘서. 오빠, 지혜야, 좀 있으면 회사 이사해. 어디로? 판교. 큰 사무실이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언제 갈까? 다음 주 토요일. 직원들한테도 소개하고 싶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복도 바닥에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12년이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요. 오빠 혼자서요. 해냈어요. 눈물이 멎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판교로 향했어요. 큰 빌딩이 보였습니다. 20층짜리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유리문이 보였어요. 성진테크, 오빠 회사였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넓었어요. 깨끗했고요.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50명은 돼 보였어요. 지혜 왔어? 오빠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환했어요. 살이 조금 올랐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도 옅어졌고요. 오빠, 어때? 여기. 둘러봤습니다. 쪽방이 아니었어요. 곰팡이 핀 반지하도 아니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어요. 창문이 컸습니다. 좋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사무실로 갔어요. 책상이 컸습니다. 의자도 새 거였어요.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부모님 사진이었어요. 아직 모시고 있어. 오빠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보시면 좋아하실 거야. 응. 눈물이 또 났어요. 지혜야, 앉아.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빠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삼성 계약서. 이게 LG. 펼쳐 보였습니다. 숫자가 보였어요. 큰 숫자였습니다. 오빠, 아직 끝이 아니야. 오빠가 웃었습니다. 뭐, 조만간 더 큰 일 있을 거야. 더 큰 일? 응. 아직은 비밀이야. 확정되면 말해줄게. 궁금했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오빠를 믿었으니까요. 시어머니한테는 말 안 했지? 응. 아직. 언제 말할 거야? 곧.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혜가 당당하게 말해. 회사를 나왔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12년이었어요. 오빠가 해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이었습니다. 오빠가 말했어요. 더 큰 일이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TV를 보고 계셨어요. 어디 갔다 와? 친정. 오빠 또 쪽방에서 놀고 있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일하세요. 언제까지 그러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오빠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빠 사무실이 떠올랐어요. 넓고 밝았습니다. 직원들이 일했고요. 계약서가 있었어요. 더 이상 쪽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기대와 두근거림이었어요. 곧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게 될 날이요. 하지만 오빠 말대로요.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용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손님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주식한다면서요? 응, 조금씩. 어떤 거예요? IT 주식. 상장하는 거 사면 대박이래요. 귀가 쫑긋했습니다. IT? 응, 요즘 잘 된대요. 상장. 오빠가 말했던 더 큰 일. 혹시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왔어요. 인터넷을 켰습니다. 검색했어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오빠 이름이었어요.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5천억.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쿵쾅, 쿵쾅, 쿵쾅. 의자를 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지혜야, 오빠 기사 봤어. 응, 그거 진짜야? 응, 5천억? 예상이야. 확정은 아니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오빠, 놀랐지? 응,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상장이야. 다음 달? 응, 눈물이 났어요. 지혜야, 울지 마. 안 울어.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조금만 더야. 그럼 다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끝이 저렸어요. 12년이었습니다. 오빠가 해냈어요. 상장이었습니다. 5천억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까요? 손님들은요? 작은 며느리는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다음 달이었습니다. 곧요. 성공을 숨긴 사람 하나, 거짓을 쌓아 올린 사람 하나, 그리고 먼저 무너진 건 거짓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녁이었어요. 집에 있었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제 소식입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성진테크, 코스닥 상장 확정. 손이 멎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 성진테크가 오늘 상장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시가총액 5천억 원.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에 오빠가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인터뷰 중이었습니다. 대표 김준호 씨는 12년 전 부모를 잃고 혼자 회사를 일궈왔습니다. 오빠 얼굴이 클로즈업 됐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목소리였습니다.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였어요. 지혜야, TV 봤어? 응. 오빠 회사 상장했대. 응. 축하해.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친구들, 회사 동료들 모두 축하했어요.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12년이었어요. 오빠가 해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TV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방에 계셨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왜? 오빠 회사 상장했어. 남편이 TV를 봤습니다. 화면엔 이미 다른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진짜? 응. 방금 뉴스에 나왔어. 남편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했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시가총액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5천억이야. 뭐? 대표 지분 60%면 3천억.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이 떨렸어요. 미세하게요. 저를 봤습니다. 입을 벌렸다 다물었어요. 2번, 3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할까? 아니, 왜? 지금은 아니야. 남편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몰랐어요. TV를 안 보셨거든요. 미용실로 갔습니다. 손님이 한 분 계셨어요. 어제 뉴스 봤어요? 손님이 말했습니다. 무슨 뉴스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IT 회사 상장했다던데. 그래요? 성진테크라고. 저는 수건을 개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봤어요. 관심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대표가 젊던데. 30대? 그런가 봐요. 부모 잃고 혼자 일곱대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우리 큰며느리 오빠도 그랬는데. 손님이 말했습니다. 왜요? 부모 교통사고로 잃었잖아요. 아, 맞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시들했어요. 근데 그쪽은 백수고. 그러게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미용실에 손님이 왔습니다. 저 사람. 손님이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왜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 어디서 봤는데? 화면을 봤어요. 오빠였습니다. 기사 사진이었어요. TV에서 본 것 같은데. 손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슬쩍 봤어요. 눈썹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돌아섰어요. 누군데요? 성진테크 대표요. 시어머니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시어머니 손이 멈춘 것을요. 드라이기를 든 손이요. 잠깐이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 며칠 후였습니다. 또 다른 손님이 왔어요. 근처에 그 회사 대표사인데요. 누구요? 성진테크. 여기 근처에요? 네. 판교 쪽이라던데.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뭔가 검색하는 듯 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세하게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TV를 켰어요. 경제 뉴스였습니다. 성진테크 주가 상승. 시어머니 손이 멎었습니다. 리모컨을 든 손이요. 화면을 봤어요. 오빠 사진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입술이 얇게 떨렸습니다. 채널을 돌렸어요. 급하게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진 것을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미용실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네. 오빠. 요즘 뭐해?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이래요. 그래.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뭔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시어머니 생일이 다가왔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미용실에서 생일 잔치를 한대요. 단골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온대요. 오빠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빠, 지혜야. 어머니 생일이 일주일 후야. 그래. 그날 올 수 있어? 오빠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 말하고 싶어? 그날.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일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면요. 시어머니가 알게 됩니다. 손님들도요. 작은 며느리도요. 오빠가 누구인지를요. 창밖을 봤습니다. 동네가 보였어요. 수군거리는 사람들, 핸드폰 보는 사람들,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요. 하지만 확실하게요. 시어머니도 느끼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요. 손이 떨리고요. 눈빛이 흔들리고요. 판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일잔치에서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10년 동안 누구를 무시했는지, 누구를 믿었는지 똑똑히 알게 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 생일이었어요. 미용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모여 있었어요.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요. 음식도 준비돼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고 계셨어요. 저는 구석에서 음료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작은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선물 상자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밝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았어요. 어머, 우리 작은 며느리. 작은 며느리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님들이 수다를 떨었어요. 작은 며느리 오빠가 의사시죠? 손님 한 명이 물었습니다. 네, 성형외과요. 작은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어요. 작은 며느리 손이 가방 끈을 꽉 쥐고 있는 것을요. 요즘 바쁘시겠어요? 네, 엄청 바빠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큰 며느리 오빠는 백수인데. 손님들이 웃었어요. 아직도 그래요? 12년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님 한 명이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 어디서 봤는데? 손님이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누군데요? 다른 손님이 물었습니다. 성진테크 대표? 아, 그 상장한 회사? 응. TV에서 봤어. 손님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얼굴이 익숙한데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저를 봤어요. 큰 며느리, 이 사람 오빠 아니에요? 미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렸어요. 시어머니도 봤습니다. 저는 손님한테 갔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봤어요. 오빠 사진이었습니다. 기사였어요. 성진테크 김준호 대표 상장 후 첫 인터뷰. 네, 제가 말했습니다. 제 오빠예요. 미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손님 한 명이 입을 벌렸어요. 뭐라고요? 제 오빠요. 이 사람이. 손님이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가총액 5천억.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표 지분 60%면 다른 손님이 계산했습니다. 3천억?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뭐라는 거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빠가 상장했어요. 백수 아니었어? 백수 아니었어요. 12년 동안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검색했습니다. 진짜네. 대박. 여기 사진 봐.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 읽었대. 시어머니가 휘청거렸습니다. 의자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푸르게 섰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말했으면 믿으셨어요?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 입이 벌어졌다 다물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백수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쪽방에서 논다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른 손님이 말했습니다. 근데 작은 며느리 오빠는 왜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의사라고 하셨잖아요. 네, 성형외과.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검색했어요. 세비성 형외과. 안 나오는데요. 그래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은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컵을 든 손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의사 아니에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뭐?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간호조무사였어요. 뭐라고? 작년에 해고당했어요. 작은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거짓말했어요. 미용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렸어요. 뭐야? 거짓말이었어? 10년 동안?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예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내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미용실 문이 열렸습니다. 오빠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용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TV에서 본.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를 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시어머니 입술이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말씀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손님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 건물 매물 나왔다던데요? 어느 건물이요? 다른 손님이 물었습니다. 이 미용실 건물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를 봤어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제가 샀습니다. 미용실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이 건물을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시어머니 손이 떨렸어요. 그럼 나는 세입자세요. 오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월세는 제때 내주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무너졌어요. 손님들이 침묵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울고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10년이었습니다. 10년 만에요. 그날 고개를 숙인 건 사과가 아니라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용실 건물 월세 고지서가 왔어요. 시어머니한테요. 오빠 회사 이름으로 발송됐습니다. 시어머니가 고지서를 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변했습니다. 지혜야 대신 며느리라고 불렀어요. 명령조도 사라졌습니다.
조심스러워졌어요. 미용실 손님들도 달라졌습니다. 큰 며느리 오빠 대단하시네요. 부럽겠어요. 예전과 반대였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어요. 작은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미용실에요. 소문이 퍼졌거든요. 10년 동안 거짓말했다고요. 시어머니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지혜야,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네.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달라졌어요.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요. 여보, 오늘 뭐 먹을래? 물어봤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남편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뭘? 이혼이요. 남편이 놀랐어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는 침착했습니다. 10년 동안 생각했어요. 지혜야, 10년 동안 한 번도 제 편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시할 때도, 작은 며느리랑 비교할 때도, 미안해. 이제 늦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집을 나왔습니다. 오빠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지혜야, 오빠, 힘들었지?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괜찮아. 오빠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오빠가 있잖아. 차에 탔습니다. 강남으로 갔어요. 아파트였습니다. 새 아파트였어요. 여기가 지혜 집. 뭐? 오빠가 선물. 눈물이 또 났습니다. 오빠, 회사 지분 1% 줄게. 너무 많아. 아니야. 오빠는 동생밖에 없어. 집에 들어갔습니다. 넓었어요. 깨끗했고요. 거실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부모님 사진이었어요. 엄마 아빠 모셔왔어. 오빠가 말했습니다. 사진 앞에 섰어요. 엄마 아빠, 제가 말했습니다. 지혜 잘 살고 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도 성공했어요. 우리 약속 지켰어요. 오빠가 옆에 섰습니다. 같이 사진을 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회사 지분 서류가 왔어요. 1%였습니다. 계산했어요. 30억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2년 전 생각이 났어요. 부모님 잃고요. 오빠랑 단둘이 남았던 날이요. 그때 오빠가 약속했었죠. 책임지겠다고요. 오빠는 지켰습니다. 새 사무실을 차렸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제 사업이었어요. 오빠가 투자했고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이 보였어요. 강남 거리였습니다. 예전 공장은 그만뒀어요. 미용실도 안 갔고요. 자유로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읽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었거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용실 앞을 지나갔어요. 우연히요.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혼자 청소하고 있었어요. 예전 제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돌아보지도 않았고요. 집에 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부모님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 아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혜 이제 괜찮아요. 오빠도 잘 지내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오빠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왔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12년이었어요. 길었습니다. 하지만 끝났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요.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백수, 쪽방, 부모도 없는 집안. 이제 들리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진짜 가치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옆에서 믿어주는가였어요. 12년 동안 오빠를 믿었습니다. 오빠도 저를 믿었고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소파에 기댔어요. 편안했습니다. 자유로웠고요. 행복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요. 창밖 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보고 계실 거예요. 웃으며요. 저도 웃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데 시간은 필요해도 소리는 필요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